여기 오면서 숙제를 하나 이제 받아서 왔습니다. 자료 슬라이드를 띄우지 말고 그러니까 즉석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강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창조도시 포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였죠. 그러니까 그 대전환,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생각들과 의견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또 질문이라든가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탄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생겨났죠.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목표 이전에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근데 탤런트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토러런스,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학계에서는 계속 이 분야를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왔고, 또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이 창조도시 이제 그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래서 시가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해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대구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학습의 조직, 개방된 학습의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게 돼서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실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창조도시 미래포럼 혹은 이제 미래학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닷탱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닷탱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DOT인데요. 그 DOT를 이제 다시 분리해서 한다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두가. 그 다음에 T는 think, 생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think해서 띵크탱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의 띵크탱크인 KDI 원장 뭐 이래서도 언론에서는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띵크탱크는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두탱크는 또 많잖아요. 그래서 두탱크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시민단체들의 두탱크라고 해요. 근데 또 시민단체들은 또 어떠한 또 한계점이 있냐면은 이제 행동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띵크탱크는 데스크에서 연구를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창조도시 어떤 포럼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닷탱크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개념화를 좀 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창조도시 포럼은 지금까지의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그런 닷탱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띵크탱크적인 것들도 우리가 좀 추진하려고 하고, 또한 이제 뭐 실패 자산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액션, 뭔가 참여 이런 쪽으로도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닷탱크적인 모습을 했다. 이 닷탱크적인 모습은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퓨처라고 하는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퓨처라고 하지 않아요. 퓨처라는 단어에다가 복수형에서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퓨처는 단수인데 복수가 되는, 퓨처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영어로 복수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이 닷탱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구의 어떤 미래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래와 관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대전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환하고 제가 이제 구분하자면 전환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환. 왜 하필 이제 대전환이라고 했을 건가? 일단 이것도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인데 앞에 Great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 대해서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라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적인 그 패러다임을 앞선 시대하고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으로 볼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가 제가 1971년생 돼지띠거든요. 저보다도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하고 비슷한 그 세대인 분도 있는 것 같고 80년대생이라든가 90년대생 또 저기 중학생은 2000년, 2010년대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상당히 다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그러니까 시대를 단절적으로 볼 것인가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잠시 이제 돌아볼게요. 1969년도에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1970년도에 회사 같은 이런 조직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80년대 학번들은 이제 개인용 PC라고 하는 것을 대학 전산실에서 이제 졸업할 때쯤 해서 이제 부경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쯤에는 사람들은 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요. 이제 개인용 PC의 이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70년대 그렇게 컴퓨터라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 학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웠을까요? 아, 이런 새로운 컴퓨터 시대는 산업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해서 후기 산업사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던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책 제목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적었어요. 근데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이 사람 학자는 아닌데 좀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엘빈 토프너 들어보셨죠? 엘빈 토프너는 이거는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다.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사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후기 산업사회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본 거예요. 근데 전환이에요, 전환. 근데 엘빈 토프너는 이거는 단절된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 그렇죠. 앞의 시대하고 단절되어 있고 대전환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는 사실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컴퓨터의 시대가 하고 디지털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보냈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사이다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2009년도에 들어왔어요. 2010년도까지 컴퓨터의 세상을 살았어요. 디지털의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2010년 전후하면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세상이 열렸어. 어떤 세상이 열렸어요? 또 다른 컴퓨터라는 것이 내가 작업할 때만 하는 일종의 별개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2010년대부터 열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정보사회 후기 정보사회인가? 아니면 이게 소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디지털 사회 혹은 지능사회 혹은 뭐 지능정보사회 혹은 빅데이터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인가? 소위 말해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정보사회, 컴퓨터사회의 연속성인가? 라고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재밌게 1970년대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싸우는 만큼 싸우진 않아요. 왜? 그때는 정말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던 세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 되게 막 싸웠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합의는 가졌어. 어떤 합의냐? 아, 디지털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디지털의 세상이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다른 뭔가를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경험하지는.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까지는 우리가 정보사회가 맞는 것 같은데 SNS까지는. 근데 뭔가 올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눈에 잡히는 건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혹자의 사람들은 그 눈에 잡히지 않는 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이야기해요. 혹자의 사람들. 또 그러한 비트코인 같은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형태로 가져올 것인가? 당장 그러니까 그저께 카카오톡 대란을 겪었잖아요. 카카오톡 대란. 그런데 내가 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카카오톡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한 건 불과 몇 년 안 됐다. 그
그전에는 다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이트온에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막 네이트온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절반 있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어제 수업에서 물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 뭐나 그 친구들한테 사이월드가 뭐예요? 라고 가르치면 모르겠어요. 사이월드는 할아버지들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뭡니까? 정말 이게 연속성상인가 단절인가? 그렇죠? 이제 그 2000년대 학생들한테는 2000년대에 태어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 세상은 앞에 놓은 세상하고 같은 디지털이었지만 단절된 세상, 대전환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학생들 다음에 저 뒤에는 중3인 학생이 어떤 메신저를 쓰게 될까요? 그럼 어떤 메신저를 쓰게 될까요?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메신저를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메신저를 베타 테스트를 지금 몇 달 전에 해봤어요.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더리움에 기반한 그러한 메신저가 또 세상을 이제 오게 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전환의 세상.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어요? 지금 경계선상에 있어서 대전환이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가 잘 못 느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혹은 주변에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전환과 미래를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전환이 우리는 이제 단절적으로 볼 것인가,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창조도시 포럼과 같은 이제 모임이 저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해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의 시대는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세대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성별로도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가치 중립적인 모임이다. 그 가치 중립적인 모임은 중간지대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중간지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창조도시 포럼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같은 공동체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